진짜 우리가 이혼 사유를 들었을 때요, 와 미쳤다, 정말 이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이혼 사유가 여자의 외도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되게 못났어?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잘생기고 몸도 괜찮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신데 외도로 인해서, 외도만큼은 용서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참 희한한 게 저랑 진행을 해요. 근데 본인이 끌려하는 여성분들 보면은 약간 야한 여성분들 있죠. 새끼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여성분들한테 자꾸만 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여성분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노블이라는 결혼정보회사 일하고 있는 부대표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4050분들에서 잘 아실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내 삶을 살아왔던 분들은요, 자기 자신만의 색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았고 내가 맞았고, 이게 자기 주장이 되게 확실해지는 시기가 40대, 50대. 더군다나 경험이 한 번 있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어릴 때는 미래를, 희망을 앞두면서 사람을 만났는데 40, 50대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좀 안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연애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많죠. 40대 있고 50대 있고 60대 있고 거의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오시는 목적도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40대, 50대 재혼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초혼분들도 많아요. 40대, 50대 아주 많습니다. 제 53살 제 회원님은 제가 올해는 꼭 아기를 낳을 겁니다. 어머 선생님, 아기가 성인이 됐을 때는 선생님 나이는 74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정을 꼭 꾸릴 겁니다, 이러신 남성분들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분들은 솔직히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다가 나랑 뭔가를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남성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볼 수 있죠. 똑같은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의 단점을 제외한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만 찾으려고 해요. 거기다가 자기 색이 뚜렷이 있어요. 다시 재혼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쪽에 오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쪽 시장에 오시는데, 단 거기 이제 뭐가 뭐냐면, 나랑 살았던 전 사람의 행동, 말투,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딱 비춰지는 순간 PTSD처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작용들을 조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재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재혼할 생각은 있으나 뭔가를 자꾸 너무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재혼 시장이 자꾸 힘들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또 사람 나름이긴 하죠. 범위가 너무 되게 광범위해요. 내가 재혼인데 40대야, 아이가 있어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아기 출산을 했어 안 했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재혼 시장은. 제가 돌려보낸 남성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분은 엄마의 가장 친한 40년 지기 친구의 아는 지인 딸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되게 괜찮아, 이 집은 뭐 엄마도 너무 괜찮고 집도 뭐 화목하고 딸도 정말 잘 키웠고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3번을 만나니까 그쪽에서 결혼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소개니까 괜찮은 집안이겠지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따지고, 괜찮으니까 너 괜찮으면 결혼 빨리 해라, 서둘렀던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해서 알고 보니까 여성분이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었던 거야. 그리고 남성분은 이제 결혼을 한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를 우울증약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쪽 귀가 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달팽이관인 거죠. 이렇게 중심을 서 있을 수가 없대.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성분이 약간 힘들었던 거지.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 약을 복용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임신을 했고, 임신을 하는 중간에 우울증 약을 못 먹었고, 그 병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그 남성분이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늘 청소는 절대 안 해. 아이를 시켜놓지도 않고, 화투는 항상 늘 어둡게 집안 전체를 다 가두고 있고.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계속 참았대요.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5일 만에 집에 왔는데 아기를 때려놨더래, 엄마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들이 와서 아동학대 빌미로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들이 발달이 되냐, 엄마가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서상 엄마들이 뭐가 되냐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나 때문이야, 내가 서두르지만 않았었으면 우리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엄마가 병이 나기 시작을 했어. 혼자 키우고 있는 딸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키워주고 있었거든. 어머님이 병이 났어. 어머님이 입원을 했어. 엄마의 병간호를 아빠가 해줬어. 여기 외아들이었거든요. 아기를 케어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던 게,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선생님 결혼하실 때가 아직 아닙니다.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원했던 거는요, 내 와이프를 찾으러 이쪽 시장에 온 게 아니고요, 내 아이를 키워줄 보모를 찾으러 왔는데요, 여성분들이 뭐 조건을 보내 뭐를 따지느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런 거를 감안하고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라는 여성분들은 솔직히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서로의 인생이 또다시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재혼시장에 그냥 가시는 게 나은 거고, 그리고 재혼시장에 들어와서 난 정말 결혼을 해야 돼, 와이프를 얻고 싶어, 또다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자기 아이들이 이제 7살,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래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직까지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거는 처녀를 원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오죠. 되게 많지는 않아요. 남성분들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있어서. 근데 남성분들은 부모님이 없고 케어가 안 될 경우에는 좀 필요에 의해서 이쪽 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급한 마음에 누군가를 만나면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솔직히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처녀인 여성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요즘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꼭 누군가를 의지해서 꼭 결혼이 꼭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결혼 시장이 요즘에 없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고 한 번 경험이 있는 남성분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는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단 말이에요. 자기의 색이 되게 짙어요. 그리고 굳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혼자 살도 요즘 너무 행복하잖아요. 놀거리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나 한 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도 조금 안 지켜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나한테 맞춰,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결혼 생활이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잘했을 때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춰줄 여자를 찾으러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솔직히 그거는 조금 힘들죠. 돈이 되게 많든가 엄청 잘생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요. 나도 딸 하나 있고 너도 딸 하나 있고 그러면은 애들끼리 친구도 할 수 있고 우리 둘이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애들끼리 되게 잘 놀고 오빠도 하나 만들어주고 남동생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건 상상이에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혼시장을 보면은요, 애들이 정말 어리거나 아니면은 다 컸거나 고등학생 이상, 대학교 이상, 어느 정도 사춘기를 조금 지났을 때 이렇게 돼서 진짜 오롯이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서울대 스카이 나온 사람들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공부를 잘했었고 열심히 살았었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갈 자리가 조금 더 넓다, 성공의 퍼센트지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거지 100%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고 그리고 나무가 컸고 열매가 맺어져 있고 눈으로 확인이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롯이 너하고 나하고 너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뭐 이런 거 정말 딴 거 다 안 봐요. 집안 필요 없어요. 학교 필요 없어요. 재력 너도 어느 정도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보통 재혼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력 뭐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정말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냐, 너하고 나하고 이게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는 외로우니까. 생활이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생활은 혼자가 더 편해요. 훨씬 편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만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혼도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결혼하겠다. 이분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조금 만나보셔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이혼 사유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몇 년도에 이혼을 했었고 어떤 사유로다가 이혼을 했었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되게 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휴, 제가 못난 놈이었죠 뭐,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제대로 잘 끌고 나왔어서 이혼을 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죠. 이런 분들은 정말 결혼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다 모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여자가 말이야, 그 남자가 말이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이다 사랑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갖다가 막 비하하거나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죠. 꼭 버려야 하고 자식을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결혼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리고 남성분들은 결혼할 시기에 누군가가 있었었고 그냥 또 받아들이고, 여성분들은 뭔가가 딱 있었을 때 나 그때 그 점이 너무 좋았어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 속에 이렇게 젖어드는 사람, 그리고 뭐 오빠 나 임신했어. 남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빠 어떡하지? 임신했는데. 그리고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아니면은 이 여자를 누가 보듬어 주지? 이런 측은지심의 남성분들이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은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만 이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취향 같은 거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고서 계획하는 결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수는 한 번이면 되잖아요. 여러 번 하는 건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죠? 아우, 그거는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는 볼 게 너무 많았어요. 집안 봐야 되죠. 그쪽 부모님은 어떠신지, 엄마 성격은 어떤지, 집안 환경은 어떤지,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요. 재혼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어요. 떨거지들이 다 털어내요. 부모님의 관심도 필요 없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살 것 같지, 무슨 일을 할 것 같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하나만을 보거든요. 이 사람이 많이 배워도요, 그런 거 있잖아. 서울대 나왔는데 그냥 여기 동네에 학원 강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미 경험을 했어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그게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혼분들 같은 경우는 알맹이 하나를 보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으로다가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쪽 시장에 들어오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는 거는요,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역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저는 지금 3역을 저는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책임감도 조금 있고요. 거기서 찾는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혼자로서의 삶 되게 편하고 가볍죠. 충분한데, 하지만 그게 인생 살아가는 다는 아니다. 내가 책임감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내가 보면 또 행복감도 있을 거고. 저희는 후회하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60대, 70대 분들 중에서 아유, 그냥 그때 할 걸 그랬나요?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봐왔기 때문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되게 확고한 사람이고, 지금 늦었다라고 했을 때 늦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지금의 이 현 시점에 있어서는 또 가장 빠른 시기거든요. 그래서 도전이라기보다 그냥 만났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하시고 사랑하고 그 중에서 정말 나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에는 뭐 동거도 많이들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사람 하나만을 볼 수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안 따져도 되니까 너무 심플하잖아요. 가볍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요, 결혼하면.